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레이아웃 좀 잡아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레이아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현대 퓨처에 레이아웃을 추가적으로 뭐 다는 아니어도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 전에 일단은 이 자료를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냥 이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웹에 올려서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를 접속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웹에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존 하면은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쇼핑몰 사이트 여기죠. 근데 요 말고 이제 이 아마존 회사가 초창기에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인터넷으로 책을 판매하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구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책만 팔 필요 없이 웹으로 구현될 수 있는 뭔가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쇼핑몰도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 자체적인 서버를 관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런 웹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개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AWS라고 하는 곳이에요. AWS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aws.amazon.com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AWS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ws.amazon.com/ko 해서 한국어로 된 페이지가 생겼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 서버 회사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료를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AWS를 아마존으로 이용하는 요금제 자체는 사실상 저렴하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비용이긴 한데, 장점이라면은 알아서 이제 용량을, 뭐 사용자가 좀 적다 그러면 용량을 줄여준다던가, 사용자가 많으면 알아서 용량을 좀 키워준다던가, 이런 가변성이 좀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EC2라든가 S3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 솔루션들이 존재하는데, 좀 되게 많죠. 여기 주요 서비스 해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데, 이런 서버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1년 동안은 요 두 가지 호스팅에 대해서, 이 정확한 뭐 서비스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건 거의 S3인데, 이 아이는 1년 동안은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년의 무료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1년이 지나면요, 비용을 받는데 좀 과합니다. 생각보다 좀 비용이 높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관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기에는 좀 권장하기가 좀 그래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고 그냥 몇 개 파일 올려보고, 아 되는구나 이러놓고 신경 안 썼어요. 그랬더니 뭐 요금이 막 올라가는 거죠. 저는 다행히도 제 통장카드, 체크카드 걸어놓고 체크카드 안에 통장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빠져나간 게 없었는데, 뭐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갔는데 몇만 원 단위로 나가더라고요. 거의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이제 서비스를 찾다 보니까 대표적인 아이가 이제 현재는 구글에서도 호스팅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글에서도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뭐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파이어베이스예요.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웹 호스팅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조금 MS에서 인수를 해서 규모는 더 커졌지만 아직 서버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itHub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웹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GitHub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런 서비스도 해놨네요. 일용할 시간이면 서버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지. 서버가 느려요. 네, 여기를 통해서 웹 페이지를 올리면 느려요. 그래서 이쪽 사이트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자료를 올리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기능이 Git이라는 걸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itLab이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여우 그림으로 펴져 있는 이거 GitHub랑 GitLab은 쓰는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100%는 아니죠. 거의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반이고 또 하나가 헤로쿠. 얘도 이름이 좀 특이한 것 뿐이지 여기 있는 GitHub, GitLab, 헤로쿠 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비트버킷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도 같이 있습니다. 뭐 이 네 가지 자체가 다 뭐 최근에 나온 개념은 사실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들 중에 하나지만 GitHub와 함께 같이 인기가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이제 헤로쿠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헤로쿠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 기반으로 웹서버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뭐 많이 뜨고 있는 리액트, 뷰 같은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든 뭐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 같은 개념인데 이 아이를 가지고 서버를 구현해서 잘 올리고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의 서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지만 생각보다 좀 쉽지 않게 구현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런 헤로쿠 같은 사이트는 좀 더 쉽게 구현하기 해놨다는 장점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아이들은 사실 초반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익히고 써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존 AWS든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든 깃을 운영하는 MS의 GitHub, GitLab, 비트버킷, 헤로크 이런 아이들은 그냥 저런 게 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다양한 게 있네 이렇게만 하고 끝내셔도 돼요. 단 HTML, CSS를 조금 익혀 나가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면 하셔야 되는 아이들인 건 맞죠. 자,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저런 거 다 무시하시고 가볍게 가자고요. 자, 가볍게 가기 위한 사이트가 .com.co.kr입니다. 자, 닷홈이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무료로 웹 도메인을 줍니다. 기간은 1년이지만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과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장점인데, 아쉬운 점이라면 1년 뒤에 3개월 정도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죠. 3개월 그 이후에는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년마다 다운받아서 따로 관리를 다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도메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은 뭐 그건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게 별도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 자 여기 네이버로 로그인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네이버로 연동을 하시든지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시든지 하셔서 회원가입 지난번에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저도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고 진행하는 동안에 자, 프로그램 하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 사이버덕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cyberduck.io. 자, 장난감 오리가 있죠. 자, 장난감 오리 모양이 있는데 이 아이를 사이버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광고 지우고 윈도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별도 비용 지불하지 않아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혹시 모르니 자, 저 잠깐만 봐주세요. 시작 실행을 눌렀고 인스톨 눌렀는데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굉장히 빨리 설치되는데 느리다면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 사이버덕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일질러. 파일질러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제가 파일질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몇 번 해봤더니 가끔씩 좀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나쁜 프로그램은 사실 아닙니다. 가끔 딸려오는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래쪽에 바로 링크도 있지만, 자,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도 있습니다. 파일질러 프로가 아니라 기본 다운로드라고 된 EI 또는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욘드 컴페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비욘드 컴페어.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볼게요. 데이터 비교 유틸리티고 FTP 가능하다네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실 몰라서 생각이 없습니다. 아, 얘는 트라이얼 있군요. 30일 제한판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안 쓴 것 같아요. 30일이 네. 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열어서 몇 번 쓰면은 30일에서 몇 번만 그래요? 괜찮은데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저는 파일질러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럼 이쪽으로 가보죠. 자, 파일질러 안 쓸게요, 그냥. 다운로드 안 눌렀어요.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free for days 있으니까 버튼 누르고 자,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거 누르면 되겠죠? 그 사이트 여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구나. 자, 비욘드 컴페어라고 하는 아이가 이건가 봐요. 이거죠. 네. 괜히 위에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봤더니 밑에 있는 얘네요. 스쿠터 소프트웨어 홈 오브 비욘드 컴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자, 윈도우용으로 다운받겠습니다. 자, 윈도우 체크하고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받을 것은 뭐 저는 영어밖에 없네요. 따라갈 줄 모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윈도우, 맥, 리눅스 세 가지 같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써먹을 수 있게 좋으니까. 자, 인스톨 뭘 하셔도 관계없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 유저로 사용할 거고요. 동의합니다. 네, 딱히 체크하고 해제할 게 없네요. 자, 비욘드 컴페어 그리고 사이버덕. 자, 또 뭐 혹시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거나 뭐 주변에 들어본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알려주시면 되고 또 이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저는 파일 질라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는 또 반대로 이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알드라이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 알드라이브는 옛날에 언젠가 좀 몇 번 불편해서 그 뒤로는 좀 안 쓰는 편입니다. 일단은 비욘드 컴페어를 봤으니까 두 개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자, 다툼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툼에서 웹 호스팅에 보시면은 자, 접속하신 다음에 웹 호스팅에 보시면 자, 여기 무료 호스팅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무료 호스팅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무료 호스팅의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료 호스팅 그리고 이게 한 달 이내 유료 전환 시 3개월 더라고 써있는데 뭐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자,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자, 용량 200메가를 줍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사항 숙지했다라고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저는 쓰던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기존에 쓰던 걸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수가 여러 개까지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2개가 최대라고 바뀌었나 봐요. 자, 그럼 무료 가서 다시 누르고 체크 신청. 뭐라? 다시 했는데 한 번 더 보죠. 삭제가 안 됐네요. 삭제하기. 자, 삭제하고 다시. 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고 필요한 정보 쭉 있으니까 개인정보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자, FTP. 자,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시면 바로 아래 기본 제공 도메인 여기 주소가 생기는 거예요.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지만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사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아까처럼 저는 뭐 XI 이런 걸로 해서 중복하게 눌러보면 3개부터 돼요. 그러면 XID 해서 이러한 호스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전 뜹니다. 자, FTP 비밀번호라고 써있네요. 자, 여기다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봐야겠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이 호스팅닷컴에 접속하신 비밀번호 그대로 쓰시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개인 도메인 원하시면은 만드시면 되겠지만 굳이 엄청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는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얘랑 CMS 자체는 특별하게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옆에 있는 확인 단어 쓰시고 선택하신 이메일 주소로 인증 코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인증을 했더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이메일 주소로 체크되어 있다면 이메일 주소를 국내 쪽으로 발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하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계정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만들어집니다. 자,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만드실 수 있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써있는 상단에 이렇게 주소 써있죠. 여러분 것도.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상단의 주소창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네, 사이트 주소가 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형태에서는 세팅 완료됐다고 뜨니다. 그리고 모든 호스팅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내용 꼭 읽어보십시오. 자, 내용 읽어보시면 아래쪽에는 뭐 워드 프레스, 그 다음에 제로보드, 그누보드, 엑셀이 제로보드라 해요. 제로보드, 그누보드 같은 다양한 테마를 원하신 경우에는 써라. 안 쓰면 하지 마라. 우리는 체크 안 했고요. 자, 이거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고 바로 위에 보시면 FTP라고 하는 아이로 접속 후에는 업로드 파일 폴더는 루트 폴더를
html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에서는 여기 www라는 폴더 내부에서 index.html과 나머지를 썼잖아요. 네. 여기 있는 이 www를 우리는 메인 루트 폴더로 잡은 거고 이 닷홈이라고 하는 아이는 html 루트 폴더로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폴더 이름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결국 이 www라는 폴더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요 데이터를 실제로 접속했을 때 보이는 HTML 폴더 내부로 가져가라 이 하는 겁니다. 자, 요 상태 요걸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TP 접속 정보는 이라고 써있는데 요 정보는 아까 입력하신 그 내용대로 갈 건데요. 자, 상단에는 이 주소 복사해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사이버덕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이버덕에서는 여기 새 연결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시면 그냥 잠깐만 봐주시고 얘는 설치가 되셨나요? 그럼 요건 이따 다시 한번 같이 하죠.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 연결 누르면 자, 사이버덕이란 프로그램은 여기 다양한 접속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여기 써있잖아요. FTP 접속. 그쵸? 이것만 생각하세요.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서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는 목욕탕 가는 거고 이건 우리 집 가는 거고 이건 회사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FTP라고 하는 환경으로 접속을 한 거다. 그 주소가 이곳이다. 웹 내부가 아닌데. 자, FTP.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포트 번호 뜹니다. 이거 건드릴 필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썼던 여기 써있는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는 아까 얘기했던 비밀번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암호 저장하시면 이거 프로그램 켜지면 계속 켜지겠죠. 연결.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서가 없거든요. 그냥 계속 보시면 HTML 폴더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상단에 HTML 폴더에 들어왔다 라고 떠있고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여기는 setup finish.html이에요. 최초 인식하는 파일을 index.html이라 했는데요. 네, 이건 서버 개발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순간은 이제 index.html부터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있던 자료 이 자료를 그대로 이곳에 카피해서 담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비밀번호 다시 한번 써라. 잘못 넣었나봐요. 하고 로그인. 자, 암호 취소했어야 되는데 자, 들어갔죠.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최초 접속한 게 이 화면이었어요. 새로 고침 누를게요. 똑같은 화면이죠. 같이 접속합니다. 이전에 하던 거는 컴퓨터에서 로컬이라는 개념으로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환경이었던 거고 주소가 그래서 해당하는 곳에서 와이파이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접속하면 전혀 갈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저기 제주도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똑같이 뜹니다.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은 환경으로 한번 여기 있는 비욘드 컴페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라 조금 버벅거릴 수 있어요. 자, 비욘드 컴페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 상단에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뉴 섹션 누르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자, 뭐 폴더 컴페어 머지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네요. 와, 한 개도 모르겠다. 자, 일단 한번 폴더 컴페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띡. 그랬더니 자, 요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뉴 안에 있는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섹션에 있는 뉴 섹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폴더 컴페어
눌렀더니 화면이 바뀝니다. 자, 이곳에서 자, 뭔가를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가 있고요. 머지가 있고요. 싱크베이스. 자, 누르면 뭐가 뜨는군요. 자, 이건 다른 것과 연결하는 것 같고, 자, 어려우니까, 바로 찾으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인터넷에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자, 오름 찾아봐야죠. Beyond Compare, FTP. 네. 검색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How to compare two folders on remote FTP server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 2005년이니까 너무 옛날인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또는 그 밑에 보니까 한글도 있네요. 비욘드 컴페어 사용법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바로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위에 자 comparing file on FTP 서버라고 써있으니까 얘를 한번 접속해보죠. 자, 접속해서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밑에 쭉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해보면 자, 서버의 일부 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경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경로로 접속을 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자, 1도 모르겠는데요. 자, 한글로 된 우리나라 사람이 올린 걸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폴더 똑같이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브라우저 폴더라는 뭐가 있네요. 자, 좌우로 원하는 폴더를 불러오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봤더니 왼쪽에 있는 폴더와 오른쪽에 있는 폴더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폴더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로컬 폴더. 오른쪽에 있는 폴더는 아까 보셨던 다툼이라고 하는 웹 서버지 않을까 싶어요. 연결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눌러서 없으니까 자, Browse for Folder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버튼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눌러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공유 폴더 안에 웹.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급적이 근데 이렇게 한글 중간에 경로가 있으면은 에러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www 폴더를 선택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니까 오케이. 쭈루룩 잡혔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경로 한번 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경로를 또 보려니까 여기 브라우저 for 폴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찾으려고 보면 여기 써 있네요. 로컬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퀵 커넥 해가지고 FTP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FTP 프로토콜 하면 당연히 21 폴더 써 있고요. 호스트에다가 주소 써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유저 이름,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 저장 안 할게요. 자, 그럼 커넥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연결을 하지 않을까. 자, 앞에 FTP라고 써야 되는데 HTTP라고 써 있어가지고 지울게요. 자, FTP xid.com.co.kr 이렇게 연결되는 거여서 앞에 HTTP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지우시고 다시 연결 했더니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 HTML 폴더 있죠? 분명히 열어보면 아까 집어넣었던 자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있는 거 확인했고 우리는 HTML 폴더를 오케이. 자, 그랬더니 왼쪽은 내 컴퓨터, 오른쪽은 인터넷 서버.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자, 지워볼게요. 그냥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 딱 누르면 서버에 있는 자료를 뭐 하겠다?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그럼 당연히 저는 사이버 덕을 이용해서 자료를 올렸으니까 보면 이 안에는 다시 보기 없어요. 그쵸? 없고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면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뜹니다. 당연한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웹에서는 지운 다음에 다시 보관하는 기능이 없어요. 지우면 끝이에요. 지우면 끝이니까 신중하게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우리는 자료를 뭐 하셔야 돼요? 옮겨서 담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 왼쪽에는 이 자료를 원래 동기화하는 버튼이 있을 건데 여기 카피라는 버튼이 있네요. 그쵸? 자, 제가 선택했어요. 그 다음 여기 봤더니 카피 현재 있는 자료를 마우스 올려보시면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쵸? 눌러볼게요. 그냥 툭. 그랬더니 카피 투 사이드 왼쪽에 있는 자료를 화살표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스타트. 쪼르륵 해서 아래쪽에 어떻게 진행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프로그램 되게 좋은데요? 네. 자, 신의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서버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대로 인터넷에서 주소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자, 바로 접속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웹서버라는 것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사이버덕도 완전히 무료는 아니에요. 후원 요구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서버 괜찮다 하시면 커피 한 잔 값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왼쪽 오른쪽 같이 있는 이 프로그램 파일 있죠? 그냥 어느 쪽에든 관계없이 더블 클릭하시면 열려요. 둘을 왼쪽에는 이 자료를 카피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똑같은 자료가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 놨기 때문에 왼쪽 걸 더블 클릭하든 오른쪽 걸 더블 클릭하든 얘를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데이터 내용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 아쉽게도 수정은 바로 안 되네요. 어딘가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보이시죠? 자, 제가 어디서 수정했냐면 아래쪽에 저 아래에 있어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지금 자, 라인 선택하고요. 오른쪽이든 왼쪽에 선택하고 아래쪽에 봤더니 하나는 왼쪽과 하나는 오른쪽과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제가 딱 해놓고 자,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스크립트 쓰면 위에 스크립트라고 들어갑니다.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거고 이걸 그대로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아마 그대로 얘는 변형이 됐겠죠. 이 아이를 오른쪽에 인터넷 서버에다가 바꾸려면 카피 버튼 누르시면 동일한 파일은 이쪽으로 써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띡 되죠? 정확하게 선택하고 카피 버튼 누르니까 동일하게 카피가 되네요. 네, 이렇게 직접 에디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작업들은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 처음 보는 거지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직접적으로 코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많아진다라는 가정에서는 닫고 자, 오른쪽도 저장하고 카피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야 되나봐요. 오른쪽도
만약에 여기서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를 내가 뜯어 고치겠어, 수정하겠어 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열어서 쓰시는 거는 조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원본 자체를 그대로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파일 코딩 방식인데 코딩 방식이 ANSI가 아니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ANSI는 ANSI는.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코딩 방식은 ANSI가 아니라 UTF-8 방식입니다. UTF-8이에요. 이거 잘못 맞추시면 글씨 다 깨집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ANSI가 아니라 UTF-8 방식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도 한 번씩 열어가지고 UTF-8이 맞는지 점검을 꼭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뭐 딱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수정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정한 어떠한 에디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옵션이나 다른 데 찾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에디트 프로그램을 직접 지정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FTP 프로그램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 컴퓨터와 흔히 말하는 내 컴퓨터와 그냥 USB 메모리 두 개예요. 그냥 이곳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폴더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다예요. FTP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폴더 대 폴더의 개념으로 접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FTP가 여기서 말하는 FTP F가 폴더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폴더 트랜스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가 끝났겠죠.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봤습니다만 굉장히 자주 사용할 것 같은 프로그램입니다.